요즘에는요, 정말 세상에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여러분, 범퍼카 아시죠? 그 놀이공원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재밌게 타는 놀이기구인데요. 재밌겠다, 그거. 네, 맞습니다. 저희는 재밌게 타잖아요. 네. 그런데 도심 속에서 공포의 범퍼카가 나타났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네, 한 도심에서 앞에 보이는 차량이 도주를 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좁은 길로 접어드는데요. 네네. 맞은편에서 SUV 차량이 옵니다. 이 뒤에서 이제 경찰은 멈춰! 라고 손짓을 하고 있고요. 차문을 열고 지금 나오려고 해요, 경찰이. 잡았다 싶었는데 다시 도주를 합니다. 자, 어떻게 지나갔냐? 이야. 앞에 주차된 차, 뒤에 옆에 있던 차 그냥 받고 들이밉니다. 그냥 막 긁어요, 그냥. 네. 예, 지금 뭐 범퍼에서도 조각이 막 나뒹굴고 있고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두 번째 승합차도 그대로 가능합니까? 밀어붙입니다. 세 이거 번째는 가요? 또 승용차와 부딪히는데요. 대박. 네, 뒤로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가서 또다시 야. 고개 운전을 합니다. 결국에 막다른 길에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야, 아니, 이거 진짜 무슨. 이게 좀 김복준 의원님, 영화보다도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들이 실제로 이게 도로상에 일어났네요, 진짜. 그래서 이게 흔치 않은 일이 지금 네. 발생해서 영화 촬영하는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6월 12일 날 오후 5시 30분경에 창원시 마산대로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네. 그 당시에 저 도주하던 차량이 약 4km 정도를 도주를 했는데 경찰이 추적을 하니까 이 30대 운전자가 이제 결국은 운행 중이던 차량 한 3대 정도 저렇게 추돌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 있는 차 5대를 범프카 형태로 밀어가지고 이 자기 그 진로를 트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8대를 파손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아마 좁은 골목길로 몰린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도주할 수가 없으니까 네. 거기에서 경찰에 의해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네. 저 보세요. 차량이 지금 서 있던 차량 아이고. 다 긁혔어요. 그냥 막 긁고 간 거예요. 뭉 하면서 그냥 긁고 갔습니다. 보세요. 아이고, 참. 옆에 긁힌 흔적이 역력합니다. 차 안에 있던 분들은요, 김동철 원장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진짜. 이게 사실 뭐 예측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닥치고 밀어버리니까 네. 상당히 놀랐을 텐데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운행 중인 차 3대 그리고 네. 주차되어 있는 차 5대 네. 자, 3대 중에 한 대는 또 아이들이 또 타고 있었다고 아유, 그러거든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은 이후에 올 트라우마는 분명히 생길 거고요. 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트라우마가 어른들보다 성인들보다 훨씬 길기 그럴 것 때문에 같아요, 진짜. 좀 뭐 걱정이 좀 많이 드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요, 얼마나 놀라셨을지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놀랬죠. 옆에 또 아들도 타고 있었는데 큰 사고 날 세상에 사고 날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큰 사고 날 뻔했다는 거. 가슴이 쿵쾅쿵 뛰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피해를 당하신 분 운전자분 중에 한 3분 정도는 지금 뒷목이 뻐근할 당연하죠. 정도로 지금 그 충격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경상이니까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네, 애초에 그러면 경찰이 저 차량을 의심하고 쫓아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이 차량은 이제 도난 차량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어떤 경위로 이 사람이 그 차량을 그 절취했느냐? 네. 아까 그 사고가 난 시간은 6월 12일 오후 5시 반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5월 12일 정오에 어허. 전남 나주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입니다. 네. 거기에서 일을 하던 30대 이 차를 몰던 그 범인입니다. 아하. 이 피의자가 일을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분도 안 좋았고 집에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뭐 조용히 나와서 뭐 버스 타고 집에 가든지 그 동료의 그 승용차를 훔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전남 나주에서 빠져나와갖고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뒤늦게 자신의 차량이 없어진 거를 아는 동료가 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하면 경찰은 이 차량은 긴급 수배예요, 전국에. 차량 수배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군요. 차량 수배를 했더니 차량 수배에 딱 떠오른 데가 아까 말씀드린 창원시 마산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난 차량이 떴다고 하니까 공조수사 요청이 갔겠죠. 네.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창원 경찰이 저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네. 이 전국의 공조 수사가 딱
딱 되는 거예요. 차량 수배가 딱 뜨면요. 그런데 그걸 몰랐겠죠. 뭐 알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30대예요, 30대.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고 싶으면 앞서 김복중 의원처럼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되죠. 걸어가든가 하면 되죠. 왜 남의 차를 훔쳐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뭐 사실 30대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보다 제가 봤었을 때는 네. 만약에 저희들이 경찰에서 뭐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네. 만약 심리적으로 본다면 네. 귀소 본능에 관계된 강박적 사고가 상당히 큰 사람. 와. 자, 이게 말이 좀 말이 길긴 한데 어려워요. 말이 네. 좀 어려워. 돌아가고 싶은 돌아가고 싶다. 어떤 곳에 자기가 돌아가야만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아하. 마음. 자, 이게 강박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심하게 받으면 어떤 행동을 하거든요. 네. 이 행동이 결국 집으로 갔었을 때의 행동이 만약에 됐을 때 완화가 됐었다라고 하는 강박적 사고가 상당히 크다면 네. 이게 이제 몰입사고로 갑니다. 자, 그럼 무조건 빨리 뭐 예를 든다면 운전을 해야 된다든지 빨리 가길 위한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옆에서 쉽게 탈 수 있는 동료의 차 키를 훔쳐다가 갈 수 네. 있는. 자, 이렇게 해서 방향이 이렇게 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정말로 철딱서니가 없어요. 나이만 먹었지. 그 훔친 차로 고향 가면 뭐 금이 환영 박수 쳐줄 줄 알아요? 이 차 어디서 났어? 다 물어보죠. 그걸 몰라요?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잡고 보니까 이 남성 기가 막혔다면서요, 과거 전력이. 네, 지금 저희가 영상 자료를 보면 고개 운전을 할 정도로 운전에 상당히 능숙한데요. 알고 보니 이 남자 무면허 운전 상태였습니다. 네. 왜 무면허였냐면 2년 전에 동종 범죄, 같은 수법의 범죄를 세상에. 똑같이 저지르고 습관이구나. 이제 구속이 돼서 1년 6개월을 살고 이제 네. 구치소에 살고 나왔는데요. 네. 현재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거고요. 네. 이 사건에서는 이제 무려 나주에서 창원까지 240km를 무면허 상태로 간 겁니다. 네. 근데 경찰은 이제 음주 여부를 조사를 했지만 음주라고 밝혀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당연히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 구속됐는데. 근데요, 억울한 게 저 도로상에서 저 차량에, 저 난폭 운전한 차량, 무법자 같은 저 차량에 피해를 당하신 분은 어디 가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단배 변호사님? 일단 저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 행위를 했잖아요. 본인이 절도도 했고 무면허 운전에다가 지금 특가법상 도주 차량 치상이기 때문에 불법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 남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네.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아마 대부분은 다 차량에 대해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먼저 청구를 하시는 것이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더 간편한 손해배상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보험사가 먼저 보험을 지급을 하고 보험사에서 추가적으로 뭐 저 가해 차량에 저 남성을 상대로 해서 구상을 행사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요, 정말로 이 행인분들, 운전자분들은 정말로 이 그나마 천만다행 경미한 부상 입으셨고요. 쾌유 빌겠고요. 그리고 그 당시 골목길에 행인분들이 그나마 없어 인적이 드물었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